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하반기에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를 갖다 좀 간략하게 줄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 지출이 급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건 때문에 주가가 안 달리는 이유가 이런 게 있겠죠. 즉 말해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에서 캐펙스를 빼니까 그거 자체가 프리 캐시플로가 되죠. 그래서 캐펙스를 뺀 돈에서 얼마만큼 내 호주머니에 많이 남아있느냐. 자, 그것 따로 따져서 프리캐시플로가 많으면은 좋은 회사고, 안 좋으면은 그게 안 좋은 회사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많아야 되는데, 이제 낮아진다는 겁니다. 캐펙스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게 늘어나니까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캐펙스에 안 투자하고 프리캐시플로가 많이 남는 회사를 더 좋아하는 상태에 있는데, 현재 모습 속에서는 아무래도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가 늘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요 기술 기업들 아마존, 마소, 알파벳, 메타, 오라클 이런 것들의 총 자본 지출이 2010년도에는 전년 대비 100%가 추가 증가된다. 그래서 7,300억 달러 이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1조 달러가 돌파가 예상된다는 거겠죠. 2017년도, 2018년도에는 1조 달러가 넘어선다. 계속해서 증가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별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보면은 오라클과 알파벳은 2020년도에 전년 대비 세 자리 숫자의 증가율 각 한 120%, 118%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마소 메타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계속해서 성장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투자를 많이 하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거만 보니까 지금 이제 캐펙스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투자한 거 아니냐, 이익이 안 나온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했더니 이게 조금씩 이익이 안 나온 건 아니죠. 마소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좀 달리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모습 속에서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클라우드 매출의 성장이 없느냐, 자, 돈을 못 버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확장이 되고 있다. 자,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 AWS, 그다음 마소 엣지, 그다음 구글의 클라우드 이런 것들의 매출은 구조적으로 견고하고 있고,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전년 대비 35에서 45%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AWS는 2018년도까지 총 매출 기준으로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이고, 그 다음 마소 엣지, 구글의 클라우드가 AI 인프라 수요 급증에 힘입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그래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프리캐시플로 압박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캐펙스를 많이 투자하니까. 자, 그런 것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이 있는데, 전례 없는 AI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여러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지출이 단기 현금 흐름의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2010년도, 2017년도에 일시적으로 프리캐시플로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 그것이 현재 모습이죠. 요것만 보니까 주가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자, 분기별의 또 변동성을 본다면 분기별 추세를 보는 아마존, 알파벳과 같은 기업은 지출이 가장 많은 분기에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기록한 후에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분기로 따졌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는데, 자, 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매수 관점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요 자료 보시면 뉴욕타임즈에서 나타났던 자료인데, 에포그 AI 있죠. 시장 조사 기관인데, 자, 거기에 따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AI 지금 기술과 성장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2천만 개 정도의 칩이 현재 모습 속에서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자, 그런데 이것들이 9개월마다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2018년도 말에는 10배 이상이 이제 증가되는 한 2억 개 정도의 AI 칩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일단은 많이 늘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캐펙스가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자,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게 되면 데이터 센터 용량이 있죠. 요거 자체가 계속해서 스케일업 된다는 겁니다. 2030년도까지 217 메가와트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일단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있다. 뭐 그러니까 전력이 당연히 필요한데, 자, 데이터 센터 용량이 늘어난다는 말은 이렇게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캐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캐파 자체가 예측치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캐펙스가 들어가는 이유가 자, 이런 데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면 클라우드 매출의 성장이 있죠. 견고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35에서 45%가 YY 기준으로 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이렇게 성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에 지금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강하게 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마소, 그다음 구글 이런 것들의 성장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성장이 된다는 말은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는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장표가 중요한데, 자, 레코드 하이로 캐펙스를 갖다가 엄청나게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빅4 애들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2017년도 되게 되면은 성장률이 조금은 꺾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성장률이 꺾인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빼주면 되겠죠. 캐펙스를 빼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남는 것이 프리 캐시플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성장률이 좀 꺾인다는 말은 이거 자체가 좀 많이 이때까지 많이 투자했던 것이 좀 내려간다는 거겠죠. 이게 좀 내려가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많이 남겠죠.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달리는 시점이 2017년도가 성장률이 좀 꺾이니까 2016년도 말부터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애들이 자, 그런 것들의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좀 꺾이는 시점을 2017년도다. 자, 그렇게 할 때면은 하반기부터 달릴 수 있는 종목들은 자, 이런 종목들이 좀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요 장표도 하나 보시면 여기 4개 있죠. 알파벳, 아마존, 마소, 메타 중에서 가장 돈이 좀 많이 있는 애들이 마소가 많고, 자, 그 다음에 알파벳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두 회사들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템퍼러리로 인해서 프리캐시프로 자체가 2010년도, 2017년도에는 네거티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이 2010년도 4분기, 3분기 요때 있죠.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때까지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자, 그것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마소 빼고는 거의 다 같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가장 많이 일단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실적이 이제 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프리캐시 프로가 마이너스 된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뭐 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되고 있겠지만은 실적을 받쳐주니까 가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돈이 많은 종목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돈이 없는 종목들 메타하고 아마존은 좀 자세히 봐야 된다. 근데 메타가 상당히 좀 힘든 가운데 있죠. 얘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얘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망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어떤 만큼의 프리캐시프로가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금 플러스로 돌아오는지 그런 것들을 체킹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 지출이 있죠. 2017년도, 2018년도. 자, 그때는 히트하는데 1 트릴리언을 갖다 히트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가긴 가는데 이제 성장률은 좀 꺾인다는 겁니다. 성장률이 꺾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이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실질적으로 가는 시점은 2010년도 말부터 시작해서는 주가가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에버코어 IS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RPO입니다. 정말 수주잔고라는 말이죠. 수주잔고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수주잔고가 있다는 거겠죠. 앞으로 매출이 발생할 곳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백로그라든지 RPO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2020년도 2분기에 들어서 가지고는 지금 2조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한 3배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 분기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가 증가되는 수치가 되고 있다. 그만큼의 증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가 쌓여 있으니까 여기서 돈이 나올 거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다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모습에서 메타가 17배수, 구글이 16배수, 그다음 마소가 23배수, 오라클이 15배수, 그다음 아마존이 27배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소의 주봉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 라인 때죠. 350불대에서 강하게 일단 지지받고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항대가 지지대가 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고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도 쌍바닥 바닥이 낮았죠. 주봉에서 보통 스토캐스틱이 바닥에 있을 때 그렇게 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P 레이쇼도 요때가 20배수가 안 됐으니까 이럴 때도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좀 더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좀 우리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이평선을 갖다가 다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의 여력이 상당히 많은 것이 마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질 때마다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뭔가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이죠. 옛날부터. 요런 것들은 이제 200주선 있죠. 200주선에 일단 받을 때마다, 이것도 주봉 차트입니다. 그때마다 일단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밸류션도 상당히 낮게 되고 있으니까 27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아까 보셨듯이. 자, 물론 약간 또 지금 더 많이 올라왔으니까 쫓아가서 보다는 내려갈 때. 그래서 요런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좋은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담으시면 됩니다.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을 매수하셔서 담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 많은 수익이 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이 요번에 일단 데일리 차트에서 보게 되면 요번에 많이 빠졌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당일날 저 갭으로 하락했다. 자, 그럴 때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펜딩에서 말씀드렸는데, 200주선이 있죠. 이것도 201선이 있죠. 그 밑으로 빠질 때, 이럴 때는 매수 관점이다. 아무런 실적이 나빠서 빠졌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적 때문에 빠진 게 아니면은, 그럴 때는 우리가 들어갈 때다. 이렇게 보면 되고, 뭐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또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또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자, 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계속 추세는 저점을 갖다 높이고 있죠. 저점 자체를 계속 높이면서 주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이런 것들을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뭐 쌍바닥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안 높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서 이런 좋은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이익이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캐펙스를 많이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안 나오니까 아마존은 많이 나오는데, 자, 그것 때문에 좀 하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 라인 때는 요거는 요 라인 때 있죠. 그래서 520불대가 지켜지는지, 자, 그걸 관찰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상승의 추세는 아니고 꺾이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요 라인대가 지켜지는지 보시고, 요번에는 일단 바닥에서 반등이 됐는데 저거보다서 좀 더 내려온다면은 500불대까지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대가 지켜지는지만 보시고 요 라인대만 일단 지켜진다면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오라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직전 저점에서 좀 반등은 일어났고, 100불대라든지 110불 근처는 정말 거의 바닥에 왔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도 뭐 10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또 좀 더 지켜보시고, 이런 종목들 지금 소외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오라클이 가야만이 빅테크들이 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지켜볼 때도 이게 바닥만 다져준다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으니까, 부채가 줄어들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물론 또 장기적으로 본다는 분들은 좀 빠질 때마다 또 담으셔도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오라클이다. 자,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온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